구멍 작은 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뺍니다. 이렇게 쏙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여기다가 이제 걸어서 떼서 쓰고 있어요. 실을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돌아갔다가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누메이드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코바늘을 할 건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대바늘 뜨기를 했었어요. 오랜만에 그 뭐죠? 이제 이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슈빌. 네, 슈빌도 제가 이 콘사도 이만큼이나 썼습니다. 슈빌도 한쪽 팔이 좀 남아서 한쪽 팔 마저 떴고요. 근데 이제 뭐 다 뜨지 못하고 한 3분의 1 정도 떴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힘이 드니까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보그에서 양말 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숙제로 뒤꿈치 전까지 떠오는 게 있어서 그거 떴고요. 사실 그 전에 떴는데 이번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달 전에 떴나 봐요. 그거를 수업하자마자 뜨고서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글쎄 두 코를 모자르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떴습니다. 처음부터. 아직도 이런 실수를 계속 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코바늘 숙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바늘을 뜰 거고요. 오늘은 그리고 제가 또 뭐 끊임없이 실수는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지금 제가 그 전에 보그 수업 들었던 거, 지도원 수업 들었던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제가 실수한 거 잘못 뜬 것도 역시나 많이 있고 막 이래서 그거를 수업이 끝난 후에 제가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보려니 어디가 잘못됐고 나중에 내가 혼자서 이걸 다시 한번 떠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면 그 도안을 전부 다 그려놓는 게 편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그 수업 들을 때 처음에 거는 처음이라서 무늬가 막 두 무늬가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서 그림을 다 그렸거든요. 도안을 하나하나 다 그렸어요. 코줄임 들어가고 막 이러는 게 무늬가 달라지면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다 그렸는데 그 두 번째 거는 처음에 한번 했으니까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도안을 다 안 그려도 뜰 수 있겠더라고요. 심지어 그거는 다트도 들어가는 도안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떴거든요. 떴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한번 떠봐야지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에 그동안 그리지 않았던 도안들을 다시 한번 다 그려봤습니다. 그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앱 있죠? 그 니팅 차트 앱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근데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뭐가 됐던 간에 그림을 그려놓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무튼 왜 이러니? 이거는 없어가지고 기호가 없어서 만들었어요. 그림 그려가지고 붙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한번 했어요. 그런 작업을 한번 하고, 코바늘도 코바늘 의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바늘도 이렇게 코줄임 할 때 이게 지금 이게 코가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건데 이것도 그림을 다 손으로 그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도안을 그려두면은 나중에 제가 뭘 하더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저는 아직 코바늘은 니팅 차트에서 그림은 안 그려봤거든요. 근데 코바늘도 그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코바늘도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저희는 그 코바늘도 양쪽에 있으면 이거를 다 그리진 않고 한쪽 면만 그리고 여기에서 줄이면 반대편에서도 같이 줄이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길이가 차이가 나요. 처음에 시작한 데랑 여기 끝이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어딘가가 좀 느슨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약간 그 한길긴뜨기가 좀 느슨한 것 같아요. 오히려 사슬은 좀 잡아당기면서 하기 때문에 사슬이 오히려 좀 더 쫀쫀하고요. 한길긴뜨기를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한길긴뜨기가 다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슬도 좀 늘어나긴 했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신경 써서 하려면 도안을 그릴 때 이런 걸 좀 알면 좀 수정을 해서 하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코바늘도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했어요. 제가 이 청소를 하다 보면 집에 청소기를 밀다 보면 이 떨어져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모을 수가 있나 해서 보니까 냉장고에 이 자석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자석은 아마 전단지에 붙어 있었던 두꺼운 자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석을 여기다가 놓고 여기에다가 이걸 놓으니까 아주 그냥 정리가 한 번에 딱 되더라고요. 이 자석이 너무 세지도 않으면서 그냥 다 붙어요. 대신에 뭐 이런 플라스틱은 뭐 그냥 하는데 저는 이 마커를 요거를 쓰니까 이 플라스틱은 좀 잘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희 뜻친들 만날 때마다 저한테 이제 마커 예쁜 거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작하는 지점에다가 딱 붙여놓고 마커가 진짜 많죠. 이런 곰돌이랑 꽃무늬랑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옛날에 이제 많이들 주셔가지고 이런 거는 시작하는 라운드 뜰 때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딱 표시해 놓고 나머지 뭐 줄이거나 늘리거나 뭐 이럴 때는 그냥 저는 요 민자 마커 씁니다.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많이 쓰고 있어요. 명절 때 이제 참 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는 일을 별로 안 했어요. 안 했고 저희 1월 1일에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댁에 한번 내려갔다 왔는데 또 명절에도 또 이제 이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 큰 집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시댁에서 아침밥만 먹고 세배하고 그러고 넘어왔습니다. 그 전날에는 그냥 갔다가 어머니랑 같이 나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딱히 음식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1월 24일이었죠. 그 설이 일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성당을 가야 됐었어요. 주일 미사를 보기 위해서. 근데 저희 시어머니도 남편이 저를 만나서 성당을 다니게 되면서 시어머니도 이제 성당을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도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데도 꾸준히 주일 미사 열심히 다니시고 뭐 이래서 이제 그날 시아버지는 안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성당을 가려고 아침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챙겨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좀 급해요. 늦는 거 정말 정말 싫어하고 그래서 막 빨리 서둘러서 혼자서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늦는다면서 차에 이제 딱 탔는데 이제 저랑 저희 남편은 앞자리에 앉고 이제 어머니 뒷자리에 딱 앉고 가는데 한참 가는데 남편이 전화를 이렇게 꺼내더니 이제 전화기를 딱 보니까 누가 전화 계속 와서 보니까 어머니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 엄마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차에서 이러고 있는데 뒷자리가 조용해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동시에 남편하고 저랑 뒷자리를 딱 돌아봤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 어머니를 놓고 그냥 저희 부부만 차를 타고 가버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상황을 제가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뒷자리에 딱 타시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 뭐가 있으니까 돌아가서 탄다고 문을 닫으셨는데 그 동시에 우리 남편은 출발해버린 거예요. 아, 그 상황이 어찌나 웃기던지 제가 너무 웃어가지고 성당 가서도 자꾸 그게 상상이 되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가서도 제가 혼자서 한참 웃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첫날부터 엄청 웃었어요. 그거 이제 저희 친정 와서도 친정 식구들한테도 뭐 얘기해주고 했더니 뭐 다들 너무 웃기다면서 시트콤이 따로 없다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말을 해서 그런데 제가 좀 약간 그런 성대모사나 동화구연 같은 걸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생히 살려서 얘기해 줬더니 너무 재밌다면서 아무튼 큰 웃음 가득한 그런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핸드들이 배우고 했는데 여러분, 뜨개 숙제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스틱이 막 생각이 나서 이거 아시죠? 이거 18번 스웨터인데 이게 제가 작년에 한 번 입고 그 다음에는 거의 입질 않아가지고 이게 좀 품이 넓기도 하고 아무튼 손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얘를 가디건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스틱을 한번 해볼까 그 생각으로 일단 반을 갈랐어요. 실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반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실이 남아있느냐. 근데 지금 요걸 실을 보니까 제가 쓴 게 이 실은 아닌데 어쨌든 막판에 이거를 썼던 것 같아요. 이 목 부분에 이걸 쓰지 않았을까? 근데 아무튼 모헤어가 요거가 하나가 남았고 중요한 거는 이 실인데 바탕실인데 요만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걸 뜨면서 실이 모자라서 이 콘사 판매하신 측에다가 연락을 해서 남은 게 있냐. 그래서 그때 정말 겨우 이거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만 구입을 해서 요만큼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지금 머리를 굴려봐도 이걸로는 앞에 버튼밴드를 양쪽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이 양이면 한쪽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왜냐면 또 여기 앞에 고무단이 들어가니까 또 얘가 보니까는 제가 다른 니트들하고 달리 그래도 초창기 한 거라 그런지 상당히 길이가 길게 되어 있어요. 밑에 고무단도 좀 길고 해서 요거면은 한쪽은 될 것 같은데 도저히 한쪽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 버튼밴드만 다른 실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포기. 그냥 뭐 지금 할 게 뭐 이거 말고도 산더미인데 굳이 이거를 가디건을 만들겠다고 스틱을 하겠다고 이거 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왜 자꾸 안 입게 되나 생각해 봤더니 이 컬러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게 그레이여도 잘 안 입었을 것 같아요. 뜨개를 하기 위해서 실물 제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 도구들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노메이드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근데 뭐 영상을 올리진 않았지만 꾸준히 영상을 찍긴 찍었습니다. 1월 달부터 영상을 계속 찍긴 찍었는데 제가 영상을 한 번도 그동안 올리지 못해가지고 제가 뭐 별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영상 올려야지 하면서 그 시기를 계속 놓치고 또 이제 그 밖에 제가 뭐 다른 숙제들을 하느라고 숙제가 우선이다 보니까 숙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늦어졌던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어떤 게 유행인지, 어떤 거를 좀 많이, 어떤 도안들을 많이 뜨시는지, 제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오로지 보고 숙제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고 얘기도 한두 번이지. 뭐 보고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보고 수업 전혀 듣지 않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저 사람 못 뜨는 건가 그러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조금 신경이 쓰였고 그랬습니다. 이제 저도 그 보고 지도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이고, 이번 달만 지나면 거의 끝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네.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고 과정이 완전 끝난 건 아니고, 또 그 다음 과정 수업도 계속 듣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래서 제가 올해는 보그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보그 이외에 제가 이제 따로 뜨는 것들을 좀 더 나누고 싶고 그래서 나름의 계획을 좀 짜긴 짰어요. 한 달 단위로 해서 틈틈이 하루에 한 2시간씩 해가지고 뜨개를 좀 해볼까. 약간 주는, 어쨌든 제가 이제 보그를 손을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는 보그 수업을 하고요. 보그 숙제를 하고요. 네. 보고 숙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숙제를 하고 난 남은 시간 하루에 매일에 2시간 정도를 사심뜨기를 하면서 그 사심뜨기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뜨개를 시작하진 않았는데 3월부터, 지금 2월 벌써 22일이 2월 말이 다 됐어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정말 영상을 한 번도 올리질 않아가지고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 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뭐 어디 아팠던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에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뜨개를 우연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근데 너무 못하고 잘 모르니까 좀 배우고 싶은 마음에 보그 과정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보그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뭐 입문, 강사, 지도원 쭉 나가다 보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가볍게만 배울 수가 없는 단계에 왔고 그리고 이제 뭐 비용도 그렇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지금 제가 이제 지불을 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제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할 줄을 모르고 단순하게 그냥 입문 과정 수강료만 생각을 하고, 그냥 가볍게 취미처럼 배우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선 보그를 시작을 한 거였는데, 이게 지금 배우다 보니까 뭐, 네,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다 바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수업료를 뭐 어떻게 좀 마련을 해보고자 제가 주식하고 펀드에다가 돈을 집어넣는데 또 이 지경이 됐네요. 제가 요즘에 너무 가난합니다. 가난해졌어요, 제가. 주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도 바닥이 났고, 그러면 이제 좀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좀 더 알아가고 제 실력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도원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그 수업의 수준만큼 내 실력이 올라가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너무 제 자신이 바보 같고, 제가 언제 한번 인스타그램에도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맙게도 답글을 남겨주셨는데,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너무 고마운 마음에 하트만 누르고 답변은 다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만큼 좀 뭔가 그때 당시 심경이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좀 정리가 안 되고 너무 복잡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가 고민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뭔가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왜냐면 제 생각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장님하고 저희 학원에 이제, 네, 명장님하고 긴 시간
상담을 하면서 제가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 뭐 명장님께서는 뭐 위안을 주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고는 하셨지만 저한테 많이 위안이 되었고 네, 그래서 그냥 올 한 해까지 더 열심히 배우기로, 어쨌든 그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과정은 열심히 더 배우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뭐 어떻게 이제는 뭐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요. 뭐 지도원까지 했는데 뭐 여기 와서 그만두기도 좀 너무 아깝고 끝을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뭐 수업 듣는데 한 번 듣고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고 모르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요. 모르는 거 당연한 거다라고 인정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냥 수업은 수업대로 나가고 그 이외에 뜨개는 또 사심뜨개는 조금씩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주 업무였던 어떤 그쪽 세계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네, 너무 제가 이쪽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거의 신경을 못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서 만약에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낯설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말마다 시골을 내려가니까 그런 계획은 있어요. 이제 거기 이제 조경을 좀 새롭게 할 그런 계획도 있고, 주말에는. 그리고 올해는 좀 뭔가 좀 제 나름의 사는 데 있어서 그냥 이것저것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 코로나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어떻게 이제 뜨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더 나이 들기 전에 뭔가 또 새로운 거를, 그쵸, 뭐 어떻게 사람이 평생 한 가지 일로만 살 수 있겠어요.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뜨개를 배우고 있는데 어렵네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차라리 이게 이거 지금 제도하는 거는 차라리 좀 나은 것 같아요. 제도하는 건 나은데 이게 뜨개 하는 게 어려워. 뜨개 하는 거, 코 하나하나 보고 마무리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보면 대단하세요. 이런 거 만약에 여러분 뜨개 하다가 막 꽈배기, 저희 어저께 수업 때 선생님 한 분 여기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여기를 잘라가지고 수정을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거 다 뜨고서는 지금 여기 하나 여기 수정하는 거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 그건 신의 경지가 아닌가. 저는 아직 그런 경지, 저는 만약에 다 떴는데 여기가 잘못됐다 하면 저는 그냥 다 풀르고 다시 뜹니다. 저는 제 수준은 그래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여기만 풀러가지고 다시 떠서 마무리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저 경지까지 갈 수 있을지 옆에서 설명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한국말로 얘기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지금 이게 꽈배기 모양으로 뜨개를 하는 것만으로 저한테는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석을 듣고 있다라는 거, 이건 저는 배워야죠. 뭐 어떻게 해요. 재밌습니다. 올해 지금 3월, 4월인데 3월 달에 한 벌 뜨고 4월 달에 한 번, 한 달 정도면은 한 벌 정도는 뜰 수 있지 않을까? 하루에 2시간씩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뜰 게 뭐냐면 조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귀염둥이 조카가 있죠. 그 귀염둥이 조카가 이제 여드름도 나고 이제 뭐 가슴도 봉긋해지고 커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5월달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항상 성대하게 생일 파티를 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마지막 해여서 정말 이제 마지막이니까
중학생 돼도 생일 파티를 이렇게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귀엽게 생일 파티 해주고 싶은데, 아무튼 선물을 뜨개 옷을 하나 해주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맨날 이모가 뜨다가 작게 뜬 거, 잘못 뜬 거 그런 것만 줘도 좋다고 입고 가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그냥 그 친구 조카를 위한 옷을 떠줘야 되겠다. 조카만을 위한, 그러니까 조카를 위해서 새로 떠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까렐리아를 뜨려고 실을 샀습니다. 요 색깔로 샀어요. 걔가 피부가 좀 하얀 편이어서 이걸로 떠주면 이쁠 것 같아. 이 색깔로 떠주면. 그래서 저도 같이 하나 떠 입으려고 저도 이거를 샀거든요. 그래서 저도 까렐리아를 한 벌 더 떠서 입을까 해서 이 실을 샀는데, 근데 요즘에 그 뿌티니트의 엘리자베스인가 뭐 이름 잘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모드티처럼 칼아 달린 그 스웨터 도안을 새로 내셨길래 그걸 뜰까 아무튼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실 양이 맞으면 그거를 뜨고, 아니면 뭐 까렐리아 한 번 더 떠도 되고. 근데 아마도 네, 까렐리아보다는, 근데 이게 실굵기가 생각보다 이게 굵지가 않아요. 이게 얇아가지고 그 뿌티니트에 그게 맞나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실이 굉장히 가볍고 얇아요. 이게 5호에서 7호니까 뭐 한 4.5나 뭐 그 정도 되나? 4mm 되나?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아서 그거랑 맞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맞으면 뭐 뜨고 아니면 말고 뭐. 근데 일단은 이제 저희 조카 거 까렐리아를 떠주려고 이 실을 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뜬다 하면서 안 뜨고 있는 그 오사카 그 실이 그거가 있어요. 근데 글쎄 제가 이 파란색을 빼먹었더라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이 실을 샀다면서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나 이 파란색을 구입을 안 한 거 있었죠. 그래서 다시 또 이게 지겨우신가요? 하도 보여드려가지고. 근데 뭐 제 영상을 앞전에 안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거 너무 뜨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글쎄 제가 파란색을 빼고 이렇게 세 가지만 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파란색을 주문을 해서 이게 굉장히 비싼 실이 됐습니다. 배송료가, 이 실 자체도 좀 비쌌는데 실 자체도 지금 1,800엔이잖아요. 근데 배송료는 이거보다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실값보다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가 거의 뭐 한 4만 원 돈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오반가? 한 35,000원?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실을 다시 샀습니다. 그냥 색깔 맞춤. 근데 저는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원작 실을 구입을 했어요. 네. 이 색 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요거 3월에 요거 뜨고요. 4월 한 달 동안에는 조카 까렐리아를 떠서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는 제가 이거 실 감아서 캐스트온 하는 걸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완성하는 과정을 하나하나씩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뜨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계획이 있으시면 저랑 한 달 동안 저런 프로보 니트 뜨신다고 계획 잡으셔가지고 같이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저한테도 미싱인데 미싱 고장 나가지고 저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몰라서 동생한테 미싱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미싱을 빌려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짜잔! 검은 토끼 해여서 이것도 조카 선물 줄 거예요. 이거는 패키지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패키지에 정말 조각조각 온 거를 제가 다 바느질 했습니다. 이렇게. 이건 캉캉 치마예요. 제가 지금 다 바느질 해가지고 이렇게 스커트 만들고, 물론 이게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게 다 천이 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바느질 해가지고
꼬매서 뒤집고 해서 솜 집어넣을 건 집어넣고 해서 만든 건데 여기 눈을 달아야 되는데 눈을 못 달겠는 거예요. 원래 원작은 눈 감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는 감고 있는 건 싫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눈 안 달고 그냥 여기 놔뒀는데 눈, 코, 입 없는 인형은 별론가요, 여러분? 아, 눈, 코, 입을 제가 이런 걸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요즘에 이거 잘 들고 다녔는데 이 고양이 가방 있잖아요. 이 고양이 가방도 제가 이런 걸 마무리 엣지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수 놓고 막 이런 걸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수 놓는 거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요것도 이게 인형 만들기가 그걸로 오는 거잖아요. 세트로 오는 거라서 이거 만들면서 그대로 한 개를 더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제 거용으로 해서 이렇게 저는 흰색으로 집에 이런 검정 천이 없기 때문에 저는 흰색으로 제가 갖고 있는 천으로 해서 이 인형을 하나 만들었고 캉캉 치마도 저한테 있는 천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 거는 얘는 조카 거는 여기 안에 2번 접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박음질 했는데 제 거는 안 접고 그냥 박음질 한 번만 올 풀리든지 말든지 그냥 박음질 안 해서 귀찮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얘도 눈, 코, 입을 아직 안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흰색 토끼, 조카는 검정색 토끼. 근데 좀 크게 네 생각보다 인형이 좀 커요. 길더라고요. 저는 처음 인형 만들어 봐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솜은 얘는 이제 그 패키지에 솜도 다 들어 있어서 솜을 넣었는데 저는 이제 쿠션 아니고 저 베개구나. 베개에 솜 하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솜 뜯어다가 넣어가지고 여기가 울뚝불뚝합니다. 거의 막 꺼져가는 그런 베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베개에 있는 솜을 넣어가지고 했어요. 여기는 막 손바느질 해가지고 좀 그렇죠. 막은 건데 아 손바느질이 아닌가? 그냥 했는데 그냥 여기 나오는 거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만들었어요, 저. 근데 이런 인형을 제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들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는 거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막 조각조각 제가 또 요즘에 일본 분 작가분들 이분한테 빠져가지고 이분 책을 한글로 된 책도 사고 일본 책도 사고 하는데 교보문고가 좋긴 좋더라고요. 이런 거 국내에 없었는데 신청하니까 그래도 해외에서 구매해서 다시 보내주기도 하고 이게 걸레예요, 걸레. 그 천을 조각조각 해가지고 이렇게 걸레로 만드는 갑자기 이런 걸 꽂혀가지고 네 이런 옷 같은 것도 그렇고 저는 옷은 뭐 이런 거는 만들 줄 모르지만 관심은 많습니다. 손바느질 해가지고 입는 거. 이런 거는 만들 줄 알아요. 배웠어요. 한번 예전에 제가 옷 만들기에 관심이 일단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만들었어요. 제가 마침 집에 갔더니 저희 엄마가 옷을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버린다고. 이거 엄마 옷이에요. 이거 주황색은 제 옷이고 그래서 엄마 옷 버리는 옷 이것도 왜 이렇게 좋은지 천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바느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는 또 파란색 뒤집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걸레로 쓰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이거 손바느질도 막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 주전자 위에 하나 얹고 네스프레소 기계 위에다가 하나 얹고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놓으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집에 포인트도 되고. 이게 둘러보니까 우리 집에 또 빨간색이 뭐가 없더라고요. 제가 옷도 빨간색이 별로 없지만 집에 이런 거 요소도 빨간색이 별로 없어가지고 주방 위에다가 이거 하나 딱 이렇게 얹어놨더니 포인트도 되고 너무 이뻐서 아무튼 요런 거 하면서 놀았어요.
영상 안 찍고 막 영상 찍을 때. 응. 그래서 나중에 막 이 할머니처럼 산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면서 막. 그래서 이제 저거 보면서 저도 막 매실장아찌도 담아보고 막 매실주도 담가야지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가방, 손가방 같은 거 조그만한 것들도 만들어가지고 그건 하나 엄마 줬나? 안 줬나? 모르겠네. 소매 아무튼 그랬습니다.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긴 해요, 제가. 여러분, 그동안 제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영상 늦어져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너무 늦지 않게 제 시간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지금 보여드리진 않고 설명 안 드렸는데 요거는 그 지도원 마지막 과제인 가디건을 뜨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꽈배기고 6mm로 뜨고 있어요. 그 보고과정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3.5mm로 시작을 했는데 6mm까지 왔어요. 그래서 6mm 바늘로 뜨개를 하니까 얼마나 숭덩숭덩 금방금방 잘 떠지는지 몰라요. 이거는 지금 마지막 팔 한 짝 뜨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제 사이즈로 뜨고 있는 거라서 너무 기대됩니다. 남편이 이거 보더니 웬일로 크게 짰냐면서 네. 코바늘은 다 그 여성 중 사이즈 5 사이즈로 뜨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입어보니까 완전히 쫄티더라고요. 한 5kg만 빠지면 맞을 것 같은데 살 빼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요즘에 저 바깥도 잘 안 나갔었거든요. 외출도 거의 잘 안 했었는데 추워서 오늘 오랜만에 한강을 나갔는데 아침에 춥긴 춥더라고요. 해 뜰 때 나갔다는데 너무 추워서 막 뛰었습니다. 걸으려고 나갔다가 막 뛰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그냥 볼이 시뻘개졌더라고요. 아무튼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한 5kg 뺄 수 있을까? 좀 팔 이런 데가 좀 많이 두꺼워졌더라고요. 팔이랑 그 등 연결되는 그 부위 있죠? 네. 등도 살이 많이 찌고 참 그래요. 날이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진짜 해마다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런 군살들도 좀 빼면서 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 마음으로 다시 뜨개를 시작하고 또 영상도 꾸준히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영상 효과들 냄새도 되게 좋은데? 냄새. 이게 버거 냄새 싹 올라오는데 이렇게 해서 먹어요.